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변산 다녀오셨는데 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나요? 머릿속에? 네.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건 이제 알아진 것이고 기회가 되면 스스로 한 곳 이렇게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 있잖아요. 이 책 보고 이 책이 비교적 잘게 잘 넣어놨어요. 이 좋은 것 중 하나 이 책은 많이 잘 넣어놨다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 보시고 이렇게 한 가운데씩 가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뭘 할 거냐 하면 변산에서 생성된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을 지금부터 이제 한번 훑을 거예요. 많게는 30개 정도 됩니다. 30개라고 하면 맞나? 30법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정도 양이 돼요. 자, 변산과 관련된, 그래서 이름을 제가 이것을 메이드 인 변산. 변산에서 만들어진 법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생성된 게 아니라 변산에서만 이게 참 변산에서 더 들어보면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아주 생판 아니에요. 이제 변산이 어떻게 생겼으면 여기 다음엔 어디가 있고 또 이쪽을 중심으로 저쪽에 뭐가 있고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이 법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법문에 따르는 공간 얘기도 제가 하고 막 그럴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얘기를 잘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그릴 줄 알아야 이 맛이 나요. 그릴 줄 모르면 이게 맛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더 이제 지금부터 이 법문을 머릿속에서 그릴 줄 알면 그 변산 성지에 가면은 이 법문에 대한 또 맛이 또 달라져요. 이게 맛 계속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책의 153쪽 펴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이 책의 편제가 뭐냐면 앞에 부분은 한 이 정도까지는 뭐냐면 소태산 대종사의 변산에서 행적 중심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그때 하신 법문 중심으로 정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는 여기 행적에 그 행적으로 끝내도 될 것은 그냥 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행적에 있는 법문, 행적으로만 충분하다고 해서 이쪽에 다시 다루지 않았던 법문까지 다 할 거예요. 여기 나온 것보다 더 충실하게 나갈 겁니다. 이번에.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어떻게 써놨어요? 변산 제법성지 관련 법문. 이게 관련된 법문이란 거예요. 기연 법문이라고 하고, 제가 요즘은 이제 메이드 인을 써요. 메이드 인 변산. 그럼 이게 좀 더 의미가 풍부하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변산성지 순례 기도지 본문에서 빠진 대종경 쓰고 변산 제법선지와 관련된 법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독하고 음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에 꽃이 피고 향긋한 바람이 불며 찬란한 태양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보고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사막을 좀 써보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 밑에 법인기도 순례 차례 해가지고 법문 기도 순례 차례에서 법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례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첫 번째를 제가 성립품으로 잡은 거예요. 이 성립부분의 대부분이 변산에서의 법문입니다. 주로 주산 송도성 선진께서 이 기록을 안 했으면 우리가 이 법문을 몰라요. 주로 주사님이 기록을 많이 해놓은 겁니다. 변산에서 10대 때부터 이렇게 어디다 기록을 해 놓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틈틈이 들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주산종사의 공덕
그러니까 신세를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오늘은 자, 차근차근 이 시간에 성립품에 나와 있는 본문을 한 두어 차례에 걸쳐서 한번 정리해 보는데, 이제 첫 번째로 어디부터 나가냐? 대종경 성립품 10장. 한번 펴보세요. 대종경 성립품 10장. 지금 이제 제가 이것을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별책부록 같이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책 있으면 별책부록 있죠? 네. 이 시간은 별책부록이다 생각하세요. 성립품 10장. 몇 쪽입니까? 259. 자, 성립품 10장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10. 대종사 공대 정사에 계시더니 때마침 큰 비가 와서 승암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사방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줄기차게 내리는지라.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이윽고 말씀하시기를, 저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은 그 갈래가 비록 다르나 마침내 한 곳으로 모아지리니 만법 기일의 소식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대종경 성립품 10장을 제목을 잡으면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법 기일의 소식. 소식.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만법기일의 소식이라고 제목을 잡습니다. 자, 가보셨죠? 네. 복례정사. 자, 복례정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앞에 실상, 초당, 플러스 석두암까지를 포함해서 복례정사기라고 하기도 하고, 좁게는 석두암을 복례정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넓은 개념으로 씁니다. 복례정사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법성제라고 가는 그 공간을 다 복례정사라고 넓게 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비가 와. 저도 이 큰 비가 왔을 때 복례정사에서 안 있어 봤어요. 내가 지금 언젠가는 한번 비가 오면, 비가 올 때 가면 안 되잖아, 또. 가다 끝이면 어떡해.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으면 그 전날이나 그때 가야 될 거죠. 그리고 또 원강선언에 있으면 또 안 돼. 가야 돼. 이제 그것도 밤에는 또 곤란하니까 낮에 또 비가 오셔야 돼. 이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복례정사에서 비 오는 모습을 제가 이 실질적인 그 목격이 없어요. 저도.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복례정사에서 보면 앞에 보이는 게 도화골이에요. 도화골. 도화골 위에 바위가 쫙 펼쳐져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그러면은 대종사님께서 석두암 위에서 보면 그게 진짜 잘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비교적 잘 보이는 그 전망이에요. 그게. 그럼 비가 막 오면 거기서부터 빗물이 또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그 대종사님 복례정사 있는 것이 천왕봉자락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선인봉과 이어져 있어요. 옆에 지금 용두샘이라고 있는데 위에가 선인봉이에요. 거기 바위도 반대편에서 보면 아주 우람하고 좋아요. 그러면 그런 비가 내리면 그런 바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비가 이렇게 때리니까, 우리 창문에도 때리면 비가 흘러내리잖아요. 창문 이게 아파트도 보면 그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상당히 비가 많이 내리면 마치 이게 작은 폭포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폭포와 이런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흔적이 어디냐면, 바위를 보면 물대들이 있어요. 우리 세면대 같은 경우도 오래 이렇게 두면 물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위에 보면은 가서 보면 이렇게 새카맣게 이렇게 있어요. 그게 물이 흐르는 흔적일 겁니다. 이제 비가 흐르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계곡에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갖고 또 골짜기에 모여서 또 흘러와요. 그러면 흘러서 어디로 내리냐면은, 옛날에는 그것을 실상천이라고 했는데, 실상동에 흐르는 천이라고 해서 실상천이에요. 복례정사가 실상동에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나가면 사자동 있고, 그래서 이걸 그쪽 흐르는 것을 실상천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직소 폭포에서 떨어져 가지고 저기
그 백천내하고 만나는 제가 중계라고 했죠. 네. 달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네. 진짜 잘하시네. 말할 만하게 생기네. 거기서 이렇게 만나요. 그 물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비가 내리면 그렇게 막 여러 갈래로 되고 또 골짜기 계곡으로 모여가지고 또 더 큰 그 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직소천에 모여서 또 저 상류에서 직소폭포에서부터 내린 또 물까지 합쳐가지고 쭉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그 갈 때마다 이쪽에 옛 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새로 올려가지고 되게 옛날 길은 천을 따라가요. 같이 대부분 굉장히 천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쭉쭉 따라가다 그 중계 그 부분에서 백천내하고 만난다. 제가 옛날에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이 물이 백천내에서 만난다고 해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중계죠. 백천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말뜻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너무 수학적 계산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백천내에서 이렇게 와서 중계 쪽으로 들어가면 그 물이 이쪽 물하고 만난다는 게 백천내에서 만난다는 말을 한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가 막 수학적 계산같이 여기까지 백천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뜻을 알아들으면 되죠. 그래서 중계에서 백천내하고 이 직소천이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계를 흘러서 저기 성문동 쪽으로 해가지고 해창 드론으로 확 띄워놓고 보면은요 그것이 훤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부안댐으로 막혀가지고 지금 물이 나가는 데까지도 나와. 지금도 그 물이 해창으로 나가는데 해창 앞에서 지금 방조제로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새만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코스인데 이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법규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이 상황 설명은 다 했어요. 이게 물이 백천내에서 만나가지고 중계로 빠져나와서 해창으로 나간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아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하시려고 이 본문에서 나왔냐는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게 만법규율의 소식이다. 그러면 만법은 뭐예요? 여기서 온갖 물줄기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럼 하나는 결국은 그러면 그것이 이걸로 보면은 해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해창 바다. 그러니까 이 물이 바다야. 지금 여기서 빗물이 떨어지는 것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바다. 이게 궁극적으로 이 물줄기가 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자, 이게 이제 이런 비유에 빠져버리면 안 돼. 비유가 가리키는 그것 봐야지 비유 자체에 빠져버리면 이게 큰 실수예요, 이게.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성리품에서 나오는 무슨 말을 하든지 나를 떠나버리면 안 돼요. 나의 마음을 떠나버리면 안 돼요. 이 핵심입니다. 다른 거 말할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의 마음이 어떨 때는 기분이 좋다가도 어떨 때는 또 짜증도 났다가도 어떨 때는 또 편안했다가도 어떨 때는 불편했다고 막 지금 물줄기가 흘러가요. 어디로 가요? 그게? 그 물줄기가? 자, 내 물줄기가 막 흘러가요. 지금 현재. 어떨 땐 또 뭐 부부간에 진짜 이거 뭐 부부간에 좋을 때는 또 좋았다가 좀 서로 내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면 또 서운하고 막 그게 순식간에 막 왔다 갔다 해요. 가까운 살수록 더 심해요. 이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별로 이렇게 쉽게 개념치 않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금방 문제가 돼요. 물줄기가 막 흘러요. 막 흘러요. 그것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 할 때 말을 딱 던지는 거 보면 제가 알아요. 아, 이게 답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 비유를 할 때 이 비유다음이 뜻하는 그것에서 자기 마음의 상황을 딱 봐야 돼요. 지금부터 성취품 다 그래요. 지금부터. 이건 뭐 설명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무언가를 서로 이게 더 확고하게 이렇게 직입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설명을 제가 너무 잘해갖고 막 너무 황홀해. 뭔 상관이야 그게 지금 여기서 나한테 전혀 없는데 이 비유에서 가장 큰 그 과제는 뭐냐면 물질기하고 바다라는 간격입니다. 가야잖아. 시간이 걸려갖고 저까지 가야 돼요. 시간이 걸리죠? 어떻게 걸려요? 처음에 이게 중계까지 가야 돼. 그래서 또 뭐하고 누구하고 만나? 백천리하고 또 만나야 돼? 하고 또 어디로 지나가야 돼? 성문동으로 지나가야 돼? 지금 성문동이 이제 물속에 있는데 지역. 그래갖고 갖고 이제 해창으로 가야 돼? 시간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걸려요. 이게 이 비유를 하면. 그리고 뭔가가 근본으로 뭐가 흘러가. 뭔가 바다라는 거기에. 그렇죠? 네. 여기에 걸려버리면 이제 끝이야.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내 마음에서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여기서 간격이 없어야 돼. 자, 지금 내 목에서 물줄기가 막 흘러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자리가 바다여야 돼. 해창이야 돼. 해창. 여기서 말하는 해창이야 돼. 어디로 가요? 그게 현재? 그게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도 이게 사실은 설명이에요.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을 각인시키려고 돌아간다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 흘러가 버리니까. 굴절에서 흘러가잖아요, 계속. 근데 그걸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게 흘러가는데 거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굳이 설명을 한다고 하면 빗물이 물줄기가 흘렀는데 그것이 해창을 떠난 적이 없어요. 바다를 떠난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설명해서 아무 소용 없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게 뭐 어디다 도움돼요? 그 설명을 내가 좀 이해를 했다고 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그걸. 소용이 없어요. 자,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막 떠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것은 이렇게 이해도 되고 뭐 하는데 그 듣는 자리가 돌이켜 보면은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게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대변사님 그 변산의 그 자연 풍광을 이용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현재 물줄기가 막 흘러가요. 어느 때 보면은. 근데 어느 때 보면은 그냥 계속 흘러가 버려 그냥. 그 흘러가는 것이 대중사님 말씀을 한다면 그 흘러가는 것을 해창으로 흘러가게 해야 돼요. 다시. 근데 그것이 시간이 걸려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귀 1. 돌이켜보면 그 자리가 그냥 바다예요. 돌이켜보니까. 지금 이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 자리가 바다예요. 자, 제 소리를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바다예요. 돌이키지 못하면은 멀어져 버려요. 요 비유예요, 이게. 자, 이 비유를 가장 적나라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대각일성을 합시다. 만유가 한채성 이렇게 됐어요. 온갖 지금 제가 만유라고 또 바깥에 보니까 바깥에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보는 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카메라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책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마녀예요. 이 마녀가 드러나는 자리가 그 자리를 뭐라고 하든 이걸 대조사님께서 한채성이라 한 겁니다. 내가 어떨 때는 좋았다, 감정이 좋았다, 싫었다, 마음의 일체의 만법, 일체의 감정, 우리가 뭐 희노애라고 해도 좋고 일체의 감정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한근원이에요. 이게 한근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한근원에서.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한 거예요. 귀일. 그러니까 만법 귀일 이거 이렇게 대행사님께서 친절히 말씀하셨어요. 만유가 대각일성이잖아요. 만유가 한체성이면 만법이 한근원이로다. 일체가 다 마음의 그 드러남인데 이때 마음에서 드러나는 자리는요. 우리가 분별해서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객 이렇게 저것이고 내가 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이제 문자로 하면 주객 미분전 이런 말을 써요. 문자로 하면. 근데 이거 문자로 또 알아서 뭐 어디다 써먹어요 그것도. 실제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걸 지금 해봤는데, 자,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그 물줄기가 내리는 것이 자리가 바로 바다다. 바다죠. 그게 결국은 그 바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내가 어떨 때 요란함이 탁 생기면은 그때 이게 요란할 것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난 거구나. 이렇게 이제 바로 그게 요란한 거 여기서 봐봐요. 근데 이게 또 언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이게 근데 요란함이 화난 자리가 바로 요란할 것이 없는 자리예요. 말을 이렇게 놓으면은 언어가 다른 것 같죠?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럴 때는 귀일이 된 거죠. 귀일이. 여기서도 보면은 물줄기가 막 다르나 마침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 설명은 저기 가서 모인 걸로 돼 있어요. 설명은. 근데 그냥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뭐 했는데 여기서 바로 모여요. 여기서. 이게 재밌지. 여기서 모인다는 게 재밌죠.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형상이 하나가 탁 나타나요. 형상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뭔가 냄새 맡고 맛있다고 하고 다 이게 형상이에요. 근데 형상에만 딱 붙잡히면 그때 바로 이 귀일처가 망각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망각을 우리가 해요. 망각하죠. 당연히 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이 망각됐을 때 귀일 돌리는 거예요. 귀일. 저렇게 돌아갖고 귀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귀일이에요. 그냥 굳이 이렇게 말을 하자니까 여기라고 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이런 공부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게 지금 이 책의 앞에 좀 써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써놓은 건데 뭘 많이 썼는데 이거 다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냥 그런 걸 알아두시고 재미있는 얘기가 최도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를 전주는 들리지 말고 가보시되 가보라 해서 만덕산 미륵사에서 최도화를 만나고 나중에는 최도화가 정산종사의 뒤를 행적을 쫓아가지고 대종사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뭐가 이제 참 맛있는 거 생기면 혼자 못 드시고 그걸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스승님들은 저렇게 그냥 못 드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맛있는 걸 보고 참 그런 마음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간이 되면 짊어지고 와서 스승님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왕을 하니까 그때 여쭤봐요. 푸른 병에
푸른 물이 하나 있어요. 푸른 병에. 자, 푸른 병에 물을 딱 넣었더니 그게 푸른 물이 됐어. 노란 병에 물을 딱 넣었더니 노란 물이 됐어. 빨간 병에 물을 넣었더니 붉은 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최도화 선진께서 그래도 절간의 경력이 있지. 절밥 먹고 또 했는데 그러니까 만법 규일입니다 하고 딱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중사님께서 이제 그래 이제 그래놓고 알고 말한지 모르겠다. 자 진짜로 우리한테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열불 나면 빨간해집니다. 우리가 빨간해졌어요. 그리고 또 어디 또 좋은 거 보면 이게 기분이 좋으면 노란해져요. 막 노란해져가지고 좋다고 해요. 또 그리고 또 뭐 어디 가서 또 세치메탈해지면 또 이렇게 방에 파랗게 또 우리가 될 수 있어요. 뭐가 그래요?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직시해야 돼요. 그게 그런 마음을 갖다가 뭐 공정영지다, 뭐 진공묘의다 막 설명합니다. 그거나 반법 규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적은가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적은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적적성상이라도 그 말이고 똑같아요. 언어 도단의 입정체라도 그 말이고 공정영지에 입정처라는 말이 있나? 이게 언어 도단의 입정처지. 근데 그것도 되겠네. 내가 해놓고 내가 그것도 뭐 과히 틀린 말은 아니겠네. 언어 도단의 입정처 유무초월의 생삼은 뭐라고 해도 그 말하고 만법규율하고 또 다르다고 하면 안 돼요. 만법규율 다르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날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돼. 짜증이 확 올라왔어. 짜증도 한편 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규율이면 뭐가 규율이지? 규율이 저 돌려서 규율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규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현재 뭔가 욕구대로 안 된 것에 대한 불만이 현재 생겼는데 이때 규율처가 어딘가? 아이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전투력이 생겨야 됩니다. 전투력. 그리고 스승님들이 이 규율처가 이게 공적하다고 그러고 이게 신령한 아르말이라고 했고 영지라고 했고 이게 한편은 진공유선으로 또 한편은 묘하게 있는 거라고 했고 뭐 언어도단이 입정처라고 했고 막 했는데 그게 지금 이 발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규율처예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의 경계가 생기면 또 확인해보고 이거 해보면 또 확인하고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사이의 인연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자, 비는 많이 와요. 언제 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저기압에서 비가 많이 와요. 먼 사이는요 고기압에서 맑아요. 대부분 그래요. 비는 가까운 데서 와요. 먼 데서는 비 구경하려면 안 와요. 왜? 이 기압이 형성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비가 와요. 여기 말했죠. 비 온다고 했죠. 비가 와서 폭포가 떨어져요. 어디 폭포요? 내 마음에 이 절벽에 폭포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 화가 나면 또 막 가까운 사람한테 이 물줄기를 막 돌려갖고 막 보내.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막 익사시키나? 근데 그 물줄기가 바로 한 자리로 귀일 한 자리로 돌아간다고요. 그게 쫙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물이 흐르는 그 자리가 바로 귀일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계 좀 줘보세요. 저 보이네. 저 어딘지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제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좀 더 이 만법귀를 저는 좀 더 우리에게 쉽게 풀어준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통만법 명일심이에요. 통만법 명일심. 더 좀 풀어주면 훨씬 좋아요. 통만법 명일심이에요. 만법 귀일 이렇게 된 것보다 만법을 통해서 그 한마음 일심을 밝히는 거예요. 일심이 또 일심이라 하니까 또 집중이 갖고 막 열심히 집중하면 되는 자리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자리가 아까 한 대로 그 일심은 귀일처예요. 귀일처. 귀일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든 못났든 뭐 내가 수행력이 높은 사람이든 수행력이 낮은 사람이든 그런 거예요. 그건. 그런 거 보고 여여한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 자리가. 그래서 이 통만법 명일심 이 공부 너무 중요해요. 만법은 뭐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경계를 따라서요. 마구마구 생겨요. 이 만법이 어떨 때는 그 기분이 좋은 그 상황이 만법도 생기고 어떨 때는 진짜 문제가 되는 상황도 생겨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해요? 우리는 여기서 거기서 이 만법하고 놀면 안 돼요. 만법을 통해서 여기 했죠. 통해서 뭘 하냐? 나의 그 일심을 밝혀야 돼요. 짜증이 난 그 자리를 밝히는 겁니다. 짜증이 난 그 당처, 짜증이 나는 그 본래처, 그리고 그 본래처로 다시 만법을 굴려야 돼요. 그래서 통만법 명일심도 되지만 명일심 통만법도 할 수 있어요. 정산증사님 이건 법문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정산증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통만법 명일심도 하고 그 일심으로 만법을 굴리는 거. 그럼 아까까지는 그냥 감정상 아까 말했잖아요. 저기하고 어디서 생긴다고요? 가까운 사이에 생겨요. 절대로 안 생긴 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거기서 생기있으면은 그 저기압에서 막 비가 막 내렸어요. 그럼 그때는 그때 해가지고 그 물줄기로 그 귀일처를 알아내지만 이제는 그 귀일처로 빗줄기를 이제 잘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 이제 농사도 잘 지을 수도 있고 텃밭도 기를 수 있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디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좋고 나쁜 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걸 해야 돼요. 이공.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통만법 명심을 얼마나 강조했냐면 오죽이랑 강조했으면 우리가 최초의 교서로 만든 수양연구 요론의 표가 통만법 명의심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전에 제가 회성곡 한번 말했죠. 회성곡. 네. 회성곡에 이것을 필사한 분이 이추풍 선지님인데 이분이 앞뒤에도 이 통만법 명의심을 써놔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 있어요. 맨 끝에다가 다 쓰고 끝허리 부분에다 학도자는 일반 학도자가 누구예요? 공부하는 사람, 우리로 말하는 공부인이에요. 책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학도자 사람은 이게 공부인이에요. 도를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일만법을 통하여 온갖 일체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 밝히니라라고 끝내요. 뒤에다가 써놔요. 이렇게 이거 그 복례정사 시절에 이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은사님께서 그래요. 큰 도는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엮건만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간격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빗줄기하고요, 저기 해창 바다하고요, 간격이 없어요. 여기가 빗줄기고 여기가 바다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물리적 공간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이해해야 돼. 내가 마음이 어떨 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뭐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늘 챙겨야 돼요. 확인하고 그리고 이 실력이 늘어야 돼요. 이렇게 늘지 않으면 별로 힘이 없어요. 대중사님께서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대원정각을 한다고 했어요. 대원정각.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만법기일 뭘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딱 하나 하네. 시간이 이렇게 안 되네. 그래도 처음 나가는 거니까 이 장 너무 중요해요. 성리품 이 10장이죠? 네. 10장 이 만법규율의 소식. 우리 소식을 알아야죠. 우리가 소식을 알아야 돼요. 소식을. 집주인께서는 어찌 그 소식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는 어디서 내린다고요? 가까운 사이에서 내려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고기압이에요. 다. 가까운 사람이 저기압인데 이 저기압에서 물줄기가 흘러서 결국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에서 간격이 없어야 됩니다. 간격을 두는 순간 이건 이해를 못한 겁니다. 빗줄기가 흐르는 그곳이 바로 바다예요. 그리고 바다의 입장에서도 빗줄기도 보고 빗줄기 입장에서 그 물줄기 상태에서 바다도 보고 바다 입장에서도 물줄기를 활용할 줄도 알고 이런 공부, 그래서 이 만법규율의 소식을 우리 삶에서 잘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자, 제가 처음에 이 변산 성지의 별책부록으로 이 변산 법문을 하는데 이 메이드 인 변산 법문의 첫 시작이었어요. 이걸 시작으로 다음에는 좀 더 속도감 있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